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당원분들이 저를 뽑아주셨고 그 당에 남아서 혁신하고 목소리를 계속 내라 하는 것이 아마 당원들에 대한 도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부였고, 그러니까 대선 당시의 지도부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뭐 많은 당원들이 노력하셨겠지만 저도 지도부로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평가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뽑았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괴리감이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해요. 저희가 대통령 당선시켜달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잘못된 국민들 평가에 따르면 그런 평가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라고 새로운 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바뀌시면 좋겠고 그게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워나가면서 국민을 위한 길에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려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태생적인 한계를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대통령과 함께 검사 출신이었고 또 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같은 호흡을 맞춰보신 분이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한 책임을 또 갖고 있는 분이 같은 내각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을 오셔서 과연 이 고질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우려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하나 좀 고무적인 현상은 그래도 지난 김기현 지도 체제 때는 이런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라든지 이런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젠가요? 지난번에 경남도당 행사 가셔가지고 특별감찰관제도도 좀 협의할 수 있다. 또 제2부속실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저는 어쨌든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지도부에서 아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전향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지도 체제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이 말은 상황을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최고위원하고 비대위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이라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위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다 더 자유로워요. 당원들한테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자유로운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활동 반경이나 메시지 룸이 더 제한적이거든요. 비대위원장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보통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체제에서는 비대위원들의 메시지를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사전에 조율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여사 리스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정치 구조 특성상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도 뭐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 여사 특검의 본질은 악법이다, 총선용 야당의 기획이다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은 여사 리스크라는 거죠. 리스크가 있죠. 예. 근데 여사 리스크라는 건데 이 여사 리스크가 있냐 없냐, 실체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음 스텝에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엔 특검을 받아서 여사 리스크가 실체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정말 여사 리스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그 기치 아래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또 대통령의 입장과도 좀 결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의 경우의 수든 특검을 받아서 우리가 국민들께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칙적인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도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양 진영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판단한 거여서 국민의 생각에 담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쓴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설명을 하셔야죠.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이 전 정치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이 없었던 것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권 초반에는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다른 소통 방법을 좀 모색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의지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되돌리면서 소통 측면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꼭 출근길 문답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처음에 후보 시절 때 지도부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소통 강조한다, 소통하고 싶다. 그 마음을 다시 되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은 위선적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도 유세할 때 이 말을 꼭 드렸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겠다. 우린 포장 없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겠다. 대통령 정치 처음이시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다. 잘 못했다.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다음번에 다시 이걸 고쳐 나가겠다. 저는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뽑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다시 여사특검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국민들께. 내가 대통령이고 이 여사 문제가 과거에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고, 이것을 지금 특검에 수용하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총선력 악법일 수도 있고, 이게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총선 이후에 받겠다든지 아니면 정 못 맞겠으면 이걸 왜 못 맞는지 이 설명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정말 진솔하게 하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정치가 이상과 현실 늘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떠난 정당이잖아요. 양당제에 대한 폐해도 있고 국민들의 어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있고, 그 유발자들은 양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있죠.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사실 신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정치라는 것이 선거 현실에서 봤을 땐 진영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더 중도층을 많이 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다 보니까 고정 지지층이 없었던 신당이 여기 지역구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신당이 결과적으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것이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떤 선거제도 하여든 지금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지율이 의미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신당 연대가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다 고민할 텐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비례대표 결정 권한을 가지고 또 갈등이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본인들이 비례대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각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비례대표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에 대한 또 평가도 있겠죠. 이게 과연 새 정치냐,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참 이 갈등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이 신당의 연대의 성공 조건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수신당일지 제3지대 신당일지 좀 더 봐야겠지만 좀 섞여 있지만 지금 보수신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말씀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영남권에서 이삭죽기인지 알곡죽기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낙천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영남권은 민주당의 후보를 배출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1대1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유의미한 후보, 어떤 인물에서 더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유의미한 후보가 배출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마찬가지죠. 호남권에서 과거의 국민의당처럼 여기에 뭔가 집중해서 한다면. 그래서 저는 각 정당이, 각 신당이 각각의 지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이 양당에도 굉장히 또 긍정적일 수 있어요. 혁신 경쟁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양당 체제일 때 그런데 어쨌든 신당에 출연해서 이 신당이 결국에는 어느 진영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 측에서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민주당과 이낙연 신당과 연대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기본 지지자들 중에 어떤 반명의 이해들이 많이 또 지지할 거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가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등의 당락을 좌우할 수는 있겠죠. 저는 지금 단순히 계산했을 때 물론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더 보여지겠지만 지금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당은 하나고 야당은 다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다수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당 대 야당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서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여당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남권에서는 여당의 파급력이, 그러니까 여당의 위험한 존재가 되겠죠. 신당은 1대1 구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곧 면접을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면접관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기도 공관위원장께서 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정치권의 인사는 아니셨고 과거에 또 판사 시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공정한 공천을 좀 이끄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공관위원장이든 공관위원이든 발표가 되면 정치권은 다 연결고리를 찾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관위원장하고는 연결고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세평, 어떤 사람의 네트워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앞으로 후보군들을 있는 그대로 그분들의 말과 메시지와 여태까지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시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위는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혁신 기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도부도 아니고 사실 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기구가 혁신위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뭔가 상황을 관철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보였어요.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도 결국엔 최고위를 통과해야 이게 국민과 당원들께 이반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아무리 저희가 혁신적인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지도 체제가 잘 용인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당인으로서 당직을 제안받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당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혁신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아 보이지 않았고 또 혁신위가 출범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김기현 지도부 물러나라는 건데 평가였는데 이거를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혁신을 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출생 자체가 혁신의 출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절했습니다.